우리나라 좀 제도를 두고 있는 게 있나요?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례, 해외에도 꽤 사례가 있고 한국에도 최근에 이런 잘못된 그 오판 사례들 몇 개가 밝혀졌죠. 임 변호사님이 조사를 해주셨는데 말씀 주시겠어요? 영화 살인의 추억으로 유명한 사건이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20년간 억울하게 복역을 했었던 윤성여 씨 재심 사건이 있었고요. 이 사건은 1988년에 화성에서 일어났었던 연쇄살인 사건의 8번째 진범으로 지목되면서 20년을 복역을 하고 이제 2009년에 가석방이 되시기는 했는데 2019년에 진범이었던 이춘재가 자백을 하면서 여태까지 이게 다 잘못된 수사와 재판으로 인해서 이분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다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됐었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많은 분들에게는 가장 크게 기억이 되고 있는 재심 사건일 것 같고, 낙동강변 살인 사건이라고 다른 말로는 부산 엄궁동 2인조 살인 사건이라는 사건이 있는데 1990년에 낙동강변 도로에서 데이트하던 남녀를 2인조 남성이 공격을 해서 남성은 상해를 입고 여성이 잔인하게 살해가 돼서 이제 발견이 됐는데, 이때 이 2인조를 이제 검거하는데 경찰들이 굉장히 혈안이 돼가지고 목격자의 진술하고 비슷해 보이는 두 사람을 찾아서 재판을 받고서는 오랫동안 또 이분들도 아마 20년이 넘게 복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재심 청구를 해가지고 결국에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이 강압 수사로 이제 하도 때려서 실제로 이 두 분 중에 한 분은 거의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시력이 굉장히 나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백하게 만들어가지고 허위 자백을 해서 내가 죽였다라는 말을 얻어내 복역을 시켰던 그런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무기수 김신혜 씨 사건이라고,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완전히 재심으로 무죄가 확정이 된 거는 아니고 검찰이 항소를 해서 항소심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면제를 탄 술을 먹여서 내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라는 이게 허위 자백이었고 강압에 의해서 거짓 자백을 한 건데 이게 받아들여지는 바람에 내가 억울하게 복역을 하게 됐었다라는 김신혜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재심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가 됐는데 검찰이 이에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윤성여 씨 같은 경우는 정말 억울한, 네, 말도 안 되는 옥살이를 지금 한 20년간 한 거였잖아요. 무기징역을 받고. 이분의 세월에 대해서 좀 함부로 얘기하기 좀 되게 먹먹한 시간이죠. 인상 자체가 삭제된 이런 시간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나라 좀 제도를 두고 있는 게 있나요? 보상제도라든지. 네. 일단은 앞에 말씀드렸던 세 건의 사건 모두 경찰 단계에서 폭행으로 이제 허위 자백을 하게끔 해서 그 자백을 바탕으로 이분들이 이제 유죄 판결을 받게까지 된 건데, 강압 수사에 의해서 하게 된 자백 같은 경우에는 증거로 쓸 수 없게 하고 있기도 하고, 실제로 만약에 이게 재심으로 넘어와서 무죄가 났을 때에는 형사보상 제도를 통해서 보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사상의 재판 절차에서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그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근거 법령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고, 무죄 판결을 확정이 되면은 내가 쓴 비용과 아니면 내가 구금되어 있었던 일수에 대해서 보상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형사 억울하게 재판받으려고 그러면 변호사 비용을 쓸 수도 있고, 이건 국가가 잘못해서 내가 쓰지 않아야 될 비용이니까 일단은 무죄 판결을 받으면 이 변호 비용 같은 거를 보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옥살이 할 수 있잖아요. 갇혀있는 동안에 여러 가지 불이익이 있지만 그 기간 동안 일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금에 대한 보상 두 가지가 있어요. 각각의 요건이 있는데 이 요건은 임 변호사님이 설명해 주시죠. 무죄 판결이 확정이 되어야 되고, 구금에 의한 형사보상은 당연하게도 미결구금이 되었거나 아니면 구금형이 집행된 경우에 이제 요건이 충족이 되게 갇혀 됩니다. 있었으면 갇혀 있었을 때. 비용의 보상은 꼭 구금이 된 적은 없더라도 변호사 비용 같은 거 변호사 비용이나 아니면 왕복 교통비 뭐 이런 것들까지도 비용 보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구금의 경우에는 기준이 있죠. 뭐 하루에 얼마씩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형사보상법이 어떻게 규정이 돼 있죠? 구금 일수에 따라 1일당 보상 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라서 1급 최저금액 이상 1급 최저금액의 5배 이하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1에서 5배 사이 갇혀있었던 연도 곱하기 일수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성여 씨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5배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됐다고 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 이기도 한데 이런 일은 발생하면 안 되죠. 다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21살에 이제 네. 들어가서 20년을 억울하게 했는데, 정말 20대 30대가 꽃다운 그건데
억울하게 20년을 날린 거잖아요. 날렸다고만 표현하기에도 모자랄 정도의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겠어요. 본인은 자기가 아닌 걸 아는데. 근데 이춘재가 자기가 자백을 했을 때 정말로 허탈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윤상호 씨의 행복과 그 지나간 세월에 대해서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네. 저 많은 분들이 이제 내가 최저 시급으로 계산한 돈에서 최대 5배밖에 보상을 못 받으면 나 너무 이거는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는 다른 법률에 의해서 내가 보상받는 거를 막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도 민사소송을 통해 가지고 민사소송에서는 40억 이상이 인정이 되었고 그 중에서 형사보상으로 받았던 20억 정도를 제외하고 나머지 20억이 인정이 돼서 합치면 이제 형사보상 그리고 민사재판으로 해서 총액으로 다 받은 금액은 40억 정도를 보상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 엄궁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70억 정도 보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70억이니까 20년 해볼만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아무리 큰 돈이라고 해도 보상받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선택해서 그렇게 하는 거랑 원하지 않게 억울하게. 네, 억울하고 또 하나는 결국엔 누명을 벗을지 없을지도 알 수 없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냥 뭐 선택의 문제를 또 넘어서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내가 아무리 무죄 판결을 받고 보상을 받았어도 결국에는 여태까지 사회적 낙인이 찍혀서 우리 가족들이 손가락질 받고 나도 욕먹고 살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명예가 회복이 될 수 있냐라고 뭐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민사재판 외에도 이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도 명예가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보상을 하게끔 되어 있고 이게 한 가지 이제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게 있어요. 무죄 재판서 개재 청구라는 걸 할 수 있어요.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내가 무죄 재판을 받았다라는 그 재판의 결과문을 공고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1년 동안 이 무죄 판결문을 올리도록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저도 무죄 많이 받아봤는데 물어봅니다. 무죄 받으면 이거 무죄나 공고해줄까? 라고 물어보는데 뭐 대체로는 해달라고 하는데 또 상당수는 그거 자체를 또 거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그렇게 이 사건과 연관돼서 더 이상 네. 그러고 싶지 않으신 것 같죠. 그걸 또 세금 떼진 않죠? 세금이요? 그렇진 않아요. 네.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억울한 사람의 가족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따로 배상을 해주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잘못된 수사를 한 공무원 처벌이든 배상이든 안 하냐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처벌 뭔가 그 와중에 불법적인 게 있었다 그러면 처벌 고무를 했다든지 직권남용을 했다든지 그리고 배상을 할 수 있냐 그 국가공무원법에 보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만 이 공무원이 배상하게 돼 있어요. 적극적으로 증거 조작을 했다든지 세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진범에 대해서는 배상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문제일 수 있는데 어떨까요? 진짜 감정적으로는 뭔가를 하고 싶을 것 같은데 진범한테 따로 할 수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해볼까요? 언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네. 정정 보도를 하도록 이제 청구할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언론한테까지 책임을 묻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불법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네. 같아요.